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종목 하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비보심 랩스, V보심 랩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처음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기업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라고 환호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돈만 태우다가 사라질 위험한 덫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잠재력과 위험, 오늘 균형 있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비보심이 노리는 기회가 뭔지 알아보고 그들의 사업 모델을 살펴본 뒤에 가장 중요한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았던 주가 흐름과 최근 이슈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비보심은 어떤 회사고 이들이 뛰어든 시장은 어떤 곳일까요? 이 회사가 왜 기회이면서 동시에 덫이라고 불리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보심 랩스,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테크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신약을 개발할 때 꼭 해야 하는 독성 테스트를 쥐나 토끼 같은 동물이 아니라 3D 인간 조직 모델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오가노보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2025년 4월에 비보심으로 이름을 바꾸고는 마치 비밀 작전을 끝낸 것처럼 스텔스 모드를 해제하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국 FDA,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이 이제 동물 실험 좀 그만하고 다른 방법 찾아보자 라면서 정책적으로 팍팍 밀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비보심 같은 회사에게는 엄청난 순풍이 불어주는 것과 같아요. 이들이 목표로 하는 시장 크기만 해도 100억 달러가 넘으니까요.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게 이들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회를 비보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으로 만들겠다는 걸까요? 이제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기술이 제약회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어떤 제약사가 기적의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었어요. 이걸 바로 동물이나 사람에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비보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비보심이 인공적으로 만든 3D 인간 간이나 장 모델의 약물을 테스트해서 독성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결국 신약 성공률까지 높여준다는 아주 강력한 제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기존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은 우리가 알던 동물 실험. 아시다시피 동물과 사람은 달라서 정확도가 떨어지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고요. 그런데 오른쪽 비보심 방식을 보세요. 3D 인간 조직 모델을 쓰고 인간과의 관련성이 90%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죠. 경쟁사보다 비용도 30%나 저렴하다고 하니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 회사 대박이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전벨트 꽉 매셔야 합니다. 롤러코스터가 정점에서 수직으로 하강하는 구간이거든요. 비보심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잠시 접어두고 차갑고 냉정한 숫자의 세계, 바로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게 지난 1년 동안 비보심이 벌어들인 총 매출입니다. 37,000달러. 네, 제가 0을 빼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정도예요. 1년 동안 나스닥 상장사가 벌어들인 돈이 고작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쓴 돈은 얼마일까요? 같은 기간 동안 순손실이 28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 벌어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39억 원을 썼다는 얘기죠. 매출과 손실의 이 엄청난 격차, 여기서부터 우리는 심각하게 이 회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재무상태표를 보면 그나마 다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채, 즉
빚보다는 자산이 훨씬 많고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도 약 800만 달러, 11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캐시번, 현금을 태우는 속도. 영업활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1년에 400만 달러 가까이 까먹고 있거든요. 지금 가진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어떻게든 빨리 추가로 돈을 구해와야만 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표가 지금 비보심의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시가총액은 600만 달러도 안 되는 초소형 주고요. 매출은 거의 없고 손실은 막대합니다. 딱 하나, 주가순자산 비율 PBR이 0.62배로 아주 낮다는 점. 이게 일부 투자자들에게 혹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유일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재무 상황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2025년 비보심의 주가 차트는 그야말로 아찔한 롤러코스터였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렇게 위아래로 춤을 췄는지 주요 사건들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4월에 회사 이름 바꾸고 새 출발한다니까 주가가 30%나 뛰었다가 며칠 뒤에는 상장 폐지될 뻔한 위기를 겨우 넘깁니다. 그러다 8월 말에 기술적으로 좋은 소식 하나 나오니까 또 32% 폭등했다가 9월 들어서는 다시 미끄러지죠. 작은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전형적인 고위험 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곳에서는 이거 AI랑 바이오가 합쳐진 대박 스토리다. 목표 주가 3달러, 4달러 간다.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월가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재무가 너무 불안해서 이건 그냥 고위험 도박에 가깝다고요.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장 폐지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자, 이제 이 길고 아찔했던 롤러코스터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회사를 바라봐야 할지 최종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놓고 보니 상황이 더 명확해지죠. 왼쪽을 보면 13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 정부 정책의 지원, AI를 등에 업은 혁신 기술 같은 엄청난 잠재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현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장 폐지 리스크,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라는 치명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주식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절대 추천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건 뭐랄까 회사의 가치를 보고 길게 묻어두는 투자가 아니라 좋은 뉴스 하나에 편승해서 짧게 수익을 노리면 아주 공격적인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나 어울리는 고위험 고수익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비보심이 가진 그 획기적인 기술이 회사의 돈이 바닥나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시장에서 인정받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오늘 비보심 랩스에 대한 긴 분석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미국 주식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